안녕하십니까. 사전처럼 이용하는 민법 전문 찐 해설 시간입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이미 100이셨죠?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139조를 보겠습니다.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우리 일단 추인이란 건 추후 인정 사후 동의 그랬습니다. 그리고 이 추인이 무권 대리 추인이 있고요. 무효행위 추인이 있고요.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. 요런 것들이 있어요. 무권대리 추인, 무효행위 추인,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. 요런 것들이 민법에 있습니다. 그 중에 무권대리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인정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의 행위,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한 행위, 사기나 강박에 의한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. 자, 이때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그 행위한 사람, 예컨대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라든가 착오로 의사표시한 사람이라든가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이 취소를 할 수 있어요. 이게 권리예요, 취소권. 근데 이 취소권을 나 취소 안 할래 라고 포기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란 곧 취소권을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.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. 그럼 이제 무효행위 추인은 뭐냐? 이제 139조죠. 자, 이 무효행위 추인은 일단 대원칙이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. 즉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. 무효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 없다.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. 예를 들어서 강행규정을 위반했거나 반사회 질서 행위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했어. 예컨대 부첩계약을 했어. 반사회 질서 행위. 그걸 나중에 인정을 해. 그럼 부첩계약을 하고 나서 부첩계약을 한 자가 나중에 그걸 인정했다 해서 부첩계약이 유효한 부첩계약이 돼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무효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. 다만 당사자가 무효라는 것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라고 해놨습니다. 여기서 요 무효는 강행규정 위반 행위, 반사회 질서 행위, 불공정한 행위처럼 절대적 무효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. 가장매매와 같이 허위 표시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. 그런 거. 자, 139조. 무효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. 대원칙. 그러나 당사자가 가장매매와 같은 행위가 무효라는 걸 알고 그 가장매매 행위를 나중에 인정을 하면 그 가장매매가 유효로 되는 게 아니고 새로 유효한 매매를 한 것으로 봐주겠다.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제도입니다.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. 대법원에 의하면 무효행위 추인이라면 법률행위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무효, 즉 확정적 무효일 때 이거를 나중에 유효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무효였던 행위가 나중에 그 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추인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마치 새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. 새로 계약. 당연히 그때부터 유효한 계약이 되는 거죠. 그때부터. 그때 유효한 계약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자, 어떤 의미인지 조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.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. 이게 대원칙이라고 그랬죠.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.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다.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다.
불공정한 행위로 무효다. 이런 무효행위는 아무리 추인하더라도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답니다. 이게 원칙이에요. 다만 당사자가 무혐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행위를 본다.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가장 매매를 했어요. 1월 10일 날 A 토지를 가장 매매를 하고요. 을에게 등기를 이전해놨어요. 당연히 가장 매매 무효잖아요. 108조에서 봤잖아요. 따라서 을 등기도 무효잖아요. 그런데 7월 10일쯤 갑이 이 땅을 진짜로 팔아야 될 사정이 생겼어. 그럼 매수자를 물색해서 팔 거 아니에요.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이미 1월 10일 날 을하고 가짜긴 하지만 계약서를 쓴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등기까지 넘겨둔 상태잖아요. 을한테. 그러니까 갑은 7월 10일 날 을하고 새로 유효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죠? 여기서 다시 한번 갑과 을은 이미 계약서를 쓴 게 있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게 있으니 7월 10일 날 굳이 새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기존에 1월 10일 날 했던 가장매매 행위를 갑과 을이 추인을 하면 마치 새로 계약을 한 것으로 봐주겠다.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 되는 거예요. 정리. 1월 10일 날 했던 가장매매를 7월 10일 날 추인했다 이퀄 7월 10일 날 갑과 을은 새로 유효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.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 되는 거예요. 당연히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겠죠. 1월 10일 날 가짜 매매잖아요. 이 가짜라는 게 소멸해야 돼요. 다시 말해서 진정한 매매 의사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. 당연하죠. 7월 10일 날 또 가장 매매를 해요. 안 되는 거예요.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됩니다. 조문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. 우리 가장 매매를 통해서 추인을 기억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원칙은 추인이 안 된다라는 거.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된다는 거. 그러면 새로운 행위를 본다라는 거. 즉 장래효라는 거. 그리고 무효원인이 당연히 소멸한 상태에서 추인을 해야 된다는 거. 이런 것들을 추인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. 기출지문 많이 나왔어요. 139조는. 강행규정 위반 무효행위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. 두 번째, 무효행위를 나중에 적법하게 무효행위 추인이잖아요. 그럼 뭐예요?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잖아요. 그죠?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성이 불공정한 행위는 추인할 수 없지만 통정한 허위의 매매, 이게 뭐예요? 가장매매. 대표적인 거죠. 이걸 추인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유효로 된다가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. 이렇게 돼야 되겠죠. 장래효죠. 따라서 아까 1월 10일 날 을에게 넘겨줬던 등기 무효라 그랬잖아요. 가장매매. 7월 10일 날 추인하게 되면 이 등기도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예요.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네 번째 거, 무효인 등기를 유효로 전용하면 그 등기는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. 이렇게 되죠. 그때부터. 무효행위 추인은 당연히 무효인이 소멸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랬고요. 언제까지 무효인가 이런 건 없습니다. 무효행위 추인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기간 제한 같은 게 없습니다. 자, 요거는 나중에 취소를 가면요. 취소는 행위한 날로부터 10년,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하도록 하고 있어요. 취소는.
그거를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. 근데 무효행위의 추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규정이 없어요. 틀린 질문이 됩니다. 추인은 의사표시잖아요. 당연히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. 자, 무효행위 추인 다시 한번 조문 정확하게 암기하시고요. 두 번째,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라는 거. 무효원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된다는 거. 장래효라는 거. 이런 것들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. 139조 무효행위 추인 살펴보셨습니다.